의뢰 사나이! 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유세할도록 양해해 주신 서문시장 상인의 분들과 우리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서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마다 내려왔던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문시장에서 대선의 22일 대장정에 시작을 할리는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대구 시민들에 대한 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5개월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대 50도 아니고 100대 제로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과 업무와 선동으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 중에서도 서문시장 상인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뇌물 문제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5개월 동안 이영렬 검찰 특수본,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의 잘못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 감옥 간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최서원 얘기 나오는데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개 집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순실하고 고영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영태는 장남입니다. 장남.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장남의 업무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고영태 수사 검찰총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물쩍 2천만원 3천만원 세관장한테 돈 받은 거 가지고 고영태 사건 덮으려고 하면은 큰일 난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년 전부터 컴퓨터 빵 터뜨려가지고 박근혜 죽이고 우리가 재단 다 먹자, 이것이 고영태 사실의 진실입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배신자 바른정당의 김성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민석 동지가 3년 동안 기획을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고영태하고 TV조선의 이진동 사회부장은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고영태하고 민주당의 박영수는 4시간을 이틀 동안 고영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업무를 꾸몄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업무, 그것도 남창 같은 고영태를 데리고 업무에서 대통령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그 탄핵은 잘못된 탄핵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 무 잘못돼서 도망갈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는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시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 세력들이 불안해서 견뎌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여러분, 서문시장에 있는 상가 여러분, 상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편파방송 중에서도 1대 100대 제로의 편파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부정부패에 연루될까봐 그거 보고 싶어하는 조카조차도 청와대에 데려오지 않았고, 박지만 또한 청와대에 한 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이 지금 기소를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요 또 업무입니다, 여러분. 저 조은진이가 한국당의 이 새누리당이 왔. 여러분, 제 것은 하지만 대통령의 뜻 분명히 대통령과 탈당을 했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 박근혜 탄핵이 된다. 이 잘못 싸우면은 오늘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말리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을 하시고 사죄에 오셨는데, 저는 1시간 반 9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나와서 기자들한테 거실이 춥더라, 박근혜 얘기서 당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여러분께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이 탄핵은 역진 탄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론 탄압, 언론의 편파 방송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을 찾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으로 된다면은 투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다. 삼성동 갔더니 30년 된 금성 텔레비 한 대 있습니다. 보일러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바깥보다 더 춥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주 나옵니다. 바깥에는 JTBC, TV조선, 채널A, 기타 방송들이 다른 건물에서 박근혜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커튼이 너무 얇아서 요즘 저거 다 찍히니까 커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님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광화문의 촛불 집회는 평화 시위를 가장한 종북 좌파들의 집회입니다. 그 안에는 민노총이 주도했고 정교조가 주도했고 광우병의 270개의 좌파단체들이 주도했고 세월호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297개의 좌파들이 주도한다. 집회가 바로 세월호 집회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세력들은 위장평화 집회를 했는데 그 세력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던 주사파들이 중심에 있고 통진당 잔당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정교조와 민노총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얻고 민주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다, 여러분. 사회, 김정은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세력들을 등에업고 대통령의 중심은 죽이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이런 사람한테 그 나라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안철수 또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미용 대표가 얘기했는데 안철수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촛불 집회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국가 원로들이 4월 퇴진, 6월 대선 혹은 6월 퇴진, 8월 대선을 얘기할 때 안철수가 가장 먼저 나와서 하야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는 대통령 나오니까
전국 소위 말하는 촛불 세력들이 문재인한테 몰려가지고 문재인을 미니까 자기는 빠져가지고 촛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기회주의 사람, 기회주의 눈치 보는 이런 안철수 여러분 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는 박지원의 로봇입니다. 안철수는 박지원의 로봇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당입니다. 광주 호남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우석 3석 정도밖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여러분.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 보고 안 의원 당신 좀 목소리 좀 높여야 되겠어요. 너무 약해 보여요. 이러니까 안철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이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코미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북한의 핵위협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 반대했다가 가장 먼저 반대하면서 성주에 가가지고 사드 반대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됐다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눈치 보면서 표에 끌려가는 그러한 국민의당, 호남 국민의당한테 대구 경북 사람들이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당 생기고 지난 연말에 대구 예산 가져오려는데 김동철이라는 국민의당 후보 의원이 대구 예산은 모조리 깎겠다 이렇게 했는 것이 국민의당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안철수한테 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대구 경북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철수한테 표 주면은 뭐가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빛 정책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 열어주고 개성공단 열고 해주 항구하고 NLL 포기한다. 여러분, 박지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의당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사진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게 어떻게 우리 보수파의 중심인 대구 경북에서 그 정당에다가 표를 주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 없다. 핵을 개발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몇천만 불 갖다 주고 몇천억 갖다 주고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이 북한에게 대해서는 이 국민의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걸어놓고 있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누가 북한의 핵과 싸울 수 있는지, 누가 잘못된 햇볕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누가 김정은의 북한 핵을 드러내고 대한민국 국민,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새누리당의 좋은 짓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정당, 배신자들이 모여가 있는 바른정당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있을 때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당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유승민이 배신하지 않고 김무성이 배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탄핵 사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사람들한테 정말로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정권 넘겨주면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간 다음에 불과 6개월 만에 당이 없어질 지경에 된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서문시장 상인분들 다 압니다. 대구 시민들 다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보궐선거 때 이강철 후보한테 안 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틀 동안 운동해서 뒤집어가지고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선 때는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힘을 벗어 공천을 받은 3선 때는 저와 같이 제1번으로 공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기왕에 나갔으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조은진이 보고 너가 잘못했다, 내가 맞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6개월도 못 갈 당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배신하고 박근혜한테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승민이 배신하고 조영이 배신했는데 저 조은진마저도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대구는 배신의 도시가 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대구는 얼마나 위대한 도시입니까? 6.25 사변 때 낙동강 전선을 피로써 몸으로써 막았던 내국의 성지입니다. 우리 보수파의 중심에 서서 조금은 좌파들한테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굳건하게 보수파를 지켜왔던 그 성지가 바로 대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승민과 같은 조영과 같은 배신자, 이 대구 시민들한테 완전히 나설될 수 없도록 앞으로는 절대로 정치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김무성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덩치는 한 100kg 넘는데 그 사람 영도 자갈치 시장 거기가 지역구예요. 덩치값 좀 해라, 덩치값. 경상도 무시마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직 반성 못하고 있다.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자 김무성도 앞으로 절대로 정치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배신자 유승민과 배신자 김무성을 몰아내자.
대한민국 국민 60%가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적극 석방하라. 존경하는 대구시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서문시장의 상인 여러분, 이제 거짓 언론 방송에 속지 마시다. 제가 저의 편한 자리를 다 던지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진실만큼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이제는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도 맙시다. 우리 새누리당으로 똘똘 뭉쳐서 보수 대개혁을 이루어봅시다. 여러분, 요즘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쟤하고 홍준표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유승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와도 나도 상관없는데 홍준표하고 단일화 하는데 홍준표가 후보되면은 10%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고 있는 우리 보수 세력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우리 우파 세력들에게 춘향이 향단이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우파를 대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 보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홍준표와 제가 단일을 하는데 저 조은진으로 단일을 하면은 바로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거 허풍시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문 시청 앞에 500만의 애국 태국 세력들이, 그분들이 5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1천만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조은진이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쳐서 좌파들에게 정권 주지 않고 우리 우파로 돈으로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얼치게 좌파들이 대통령 사면 이렇게 고증 하는데 당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다시 여러분 저는 유승민 인사를 하는데 당 이것이 대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이런 세계적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의 보수는 괴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의 보수가 된다는 것, 대한민국의 보수파가 죽는다는 것, 이 정당으로 더 좋은 짓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분이 지금 유니폼 입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한 번도 동원된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표가 오고 다음에 문재인이가 오고 다음에 국민이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 지랄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했습니다. 대다리가 의뢰 말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 오늘 신금을 자 의사라이 뭐 1등 하겠습니까? 자 의뢰사라이 보수의 아이콘 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사라이 자 오늘부터 출발을 다 하는데 힘찬 구호로 다시 한번 응원하십시다. 자 기호 6번 기호 6번